세금은 결국 정치라는 말이 있죠. 연초부터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세수 보조액이 11조 원에 달하면서 야당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부터 연말정산 파동까지 서민들의 세금은 이미 늘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2015 세금 대란 속에서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어떤 경기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수 감소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돼요. 정부 같은 경우는 항상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대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세수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4%대를 달성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3% 조금 넘는 그런 성장밖에는 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분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세수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일 이제 그 역할이 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냐면은 법인세 결손 부분이 굉장히 많죠. 법인세도 이명박 정부 이후로 기존에는 1억 원 이하는 13% 그리고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5%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한 4차례 정도의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1억 원 이하는 10%, 법인세를 감면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활성화해주면 그것이 이제 투자도 늘릴 것이고 고용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보통 경제 이론에 이제 근거를 해서 법인세 감면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법인세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투자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도 많아요. 물론 만일에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3, 4조 정도의 조세 수입은 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국세청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 감면받은 법인세가 총 10조 6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 부족액만큼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주요 기조는 뭐냐 하면 공급 측을 촉진시켜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생산 위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를 못한 게 지금 벌써 한 5, 6년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도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지 않았고 고용은 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작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의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는 세율이 늘어나지 않은 거를 증세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재정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고 세금이 줄어들면 감세죠. 이 증세 없는 복지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적인 세율 조정은 하지 않겠지만 꼼수 증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득세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작년에 300만 원 이하를 벌었는데 그래서 6%만 세금을 냈는데 올해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크게 소득 상승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한 320만 원 정도가 내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내가 소득 구간이 명목상으로 변동이 300만 원으로 그대로 고정이 돼 있으면 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내 실질 소득은 예를 들면 3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그냥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소득의 증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과거 정부들이 많이 증세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거의 뭐 한 40% 50%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근로소득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은 세액 공제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세법 개정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은 좀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전체 조세 체계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 말고도 법인세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종합 부동산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로 왜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괜찮을 텐데. 증세 형평성이 없었다 이거네요. 법인세나. 그렇죠. 최근에 이제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그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자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왜 국민적 저항이 심했느냐면 종합부동산세도 일종의 자산세거든요. 그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세금인데 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민들의 저항이 강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대출을 예를 들면 7억을 끼고 있으면 나의 순자산은 부채가 7억이니까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3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은 내 재산인데 그냥 똑같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낸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피케티의 순자산세는 부채를 차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차감하고 순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자산을 적당한 액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굉장한 부유층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저거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